안녕하세요. 폐암을 극복한 문영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영자 환자분 주치 인하대병원 흉부외과 김영삼입니다. 2016년 한 6월경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폐에 결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인하대병원 폐암센터를 방문해 주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병변의 위치가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조직검사가 어려워서 일단 수술을 통해서 폐암을 진단한 후에 다른 데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하엽 폐절제술을 시행받았던 분이시고요. 다행히 수술 후에 이제 1기 폐암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치료는 없이 5년 동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5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제가 이게 발견한 거는 검사를 할 때 6개월 있다 다시 오라고 했대요. 근데 제가 그거 기억을 못했어요. 다음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왜 6개월 있다 안 하냐고,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암이에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암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6개월 있다 갔으면 어쩌면 없었을 수 있던 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건강검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 심정이 좀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하고 심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전부 다 떨려가지고 그랬는데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대로 올라섰을 때는 너무 편안했어요. 괜찮다. 나이가 이만큼 먹어서 걸렸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걸리니까 괜찮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이 너무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치료 잘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너무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들었어요. 나는 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폐암의 치료는 처음에 진단이 되었을 때 병의 기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초기 폐암인 경우에 1기 또는 2기 폐암의 경우에는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3기 또는 4기 폐암에 대해서는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동반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폐암 생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기 폐암 같은 경우에는 80~90% 정도의 5년 생존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2기 같은 경우에는 한 60~70% 정도, 3기 폐암 같은 경우는 40~50%, 그다음에 4기 폐암은 한 20% 미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는 음식이 좀 까다로워요. 아무거나를 안 먹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암 수술하고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산에서 좋은 거 캐왔다고 막 하물며 친구가 몇백만 원짜리 면역에 좋다고 다려왔대. 저는 안 먹었어요. 의심스러워갖고. 난 병원 약 위에는 절대 안 먹어. 대부분들 보면은 수술하고 나서 냉장고에 음식물을 쫙 붙여놔요. 근데 전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바로 해 먹어요. 그거 위에는 없어요. 아니 그런 건 없고 술은 제가 한 잔씩 먹어요. 교수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본 적 있어요. 수술하고 저 비즈니스 관계로 술을 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잔씩 드시라 그래갖고 제가 좀 먹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여성 폐암 환자가 늘고 있고 비흡연자 폐암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폐암의 종류 중에 이제 비소세포암 중에서 선암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나뉘는데 그 선암의 경우에는 흡연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반면에 주변에 대기 오염이라든지 최근에는 방사선 같은 것들 라돈이나 이런 것들 또 주방에서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들 이런 것들이 또 폐암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도 통상적으로 폐암이다 하면은 당연히 흡연이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면 같은 것들도 폐암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사람이 이제 누구한테 듣고서 얘기를 해요. 암 수술했다면서. 나 괜찮아 멀쩡해. 암 수술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럼 그렇지 뭐 암 수술했다고 표시가 나냐? 내가 딱 그래버려요. 그리고 그런 얘기 물어보지 말라 그래. 난 그런 소리도 싫고 그냥 내가 평상시처럼 옛날에 안 걸렸을 때처럼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병원에 올 때는 더 화려하게 하고 와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저기 암 환자 맞아? 막 그 병 걸렸다고 다 그냥 막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그러면 더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난 그 병이라는 그 자체가 싫어서. 내가 이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더 아파지는 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점점점 더 아파지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땐 그런 걸로 정말 느껴져요. 난 건강하다. 수술 받았으니까
그리고 더 멋지게 하고 다니는 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투병에 그 한 가지를 고쳐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어나고서 이틀 만에 쇼핑 가서 옷 다 사왔어. 식구들하고 어디 간다 그러면 막 옷 사가지고 너희들하고 갈 때 이거 입고 갈게. 이거 어떠니? 이렇게 해요, 저는. 그럼 애들이 엄마 그게 이쁘다. 딸이 또 사주고 또 신발도 사갖고 오고. 엄마 이게 엄마 취향이다 하고 사갖고.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시죠. 폐를 많이 잘라내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사전에 저희가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현재 환자분이 수술 전에 갖고 있는 폐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하고요. 또 수술을 통해서 폐를 절제했을 때 남게 되는 폐기능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서 그 예측치를 가지고 이 환자분이 수술을 견디실 수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판단을 합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4분의 1 정도를 절제를 해도 남아있는 폐로 지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4분의 1 절제술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기보다 그냥 여기가 뭐가 막 얹어진 것 같아갖고 막 쑤시는 것 같은 거 막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잘 때도 좀 아파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지를 못했어. 오히려 암 수술한 것보다 그게 더 아팠어. 교수님한테 나 이거 팔 왜 이렇게 아프냐고 막 진짜 떼 쓰는 것 같이 그랬어요, 맨날. 그랬는데 교수님이 하는 소리가 이거는 차차 나아진다. 그때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낫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먹었지. 그쵸, 먹는 거 좀 달라졌죠. 원래는 짜게 먹었어요. 짜게 먹고 맵게 먹고. 근데 갑자기 줄일 수가 없어서 조금씩 이제 줄여가면서 하고. 저는 찜 종류 같은 걸 자주 해 먹어요. 뭐 갈비찜, 아구찜 뭐 이런 거.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서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보고 그대로 하고. 주로 나가서 먹는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집에서 먹는 게 깔끔하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절대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더 건강해졌어요. 피 검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도 혈압 고지혈증이 있는데 그것도 참 좋아졌고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아니 동생이 장사를 하니까 잠깐씩 가서 도와주는 거.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바쁠 때는. 수술 이후에 특별히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대단한 비법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건강검진을 받으셨었고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다행인 거는 환자분 중에는 이제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이제 우울해하시고 치료의 의욕을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셨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내셨던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저희 아빠가 캠핑을 좋아해서 그 시골 산 같은 데를 좀 많이 다녀요. 물 좋은데 계곡 같은 데 가서 발 담그고 오고 또 거기서 해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병에 걸렸을 때 우리 아저씨가 시골로 내려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거기 들어가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아갖고 싫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에 이제 물 좋은 데 가서 하다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때운 거죠. 시골 가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암을 몸속에서 제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환자분이 암과 상관없이 그 전에 살던 삶을 다시 이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라기보다는 그 전처럼 똑같이 지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도 특별히 몸에 좋은 게 있어요, 그걸 드세요 라기보다는 평소에 드시고 싶었던 음식들 드시게 하고 그 전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환자분들한테는 마음으로 병한테 지면 몸도 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흡연이라든지 음주, 그다음에 몸을 지나치게 피곤하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될 것이고 또 폐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유해한 환경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음과 그 전처럼 똑같이 지내는 그런 생활 패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폐암을 진단받고 많이 당황하시고 심적으로 많이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됐을 때는 얼마든지 또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초기가 아니어도 또
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암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 환자분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남의 말 듣지 말아라. 이게 면역에 좋다. 이게 면역에 좋다. 절대 그럴 필요 없고 내가 여기 병원에 오려는 날짜에 딱딱하고 약 타가서 약 먹고 그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의사들은 아니잖아요. 절대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내 의지대로 살면 절대 병이 전이되는 게 없을 것 같아. 난 그래서 완전히 잘 낫다고 생각을 해요.